5월 대목을 맞은 카네이션 시장을 해외산이 점령했습니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토종 카네이션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번식철을 맞아 이동량이 많아진 고라니가 차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짜 단속반을 만들어 노래방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카네이션의 꽃말인데요. 오늘 많이들 달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카네이션 상당수는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토종 카네이션의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우수 품종은 부족하고 관리와 비용 부담이 커 재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은 꽃집입니다. 각양각색의 카네이션이 전시돼 있습니다. 원산지는 대부분 해외로 표기돼 있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 다 표시하고 있고요. 분화는 다 국내산이라 원산지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국산으로 분류된 카네이션도 순수 토종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묘목이나 줄기로 수입한 뒤 농가에서 6개월 정도 재배해 출하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5cm 정도 되는 묘목을 수입을 해오거든요. 이식을 해서 이제 이걸 꽃을 피워서 이건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카네이션 수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45톤,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품종 관리와 재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토종 카네이션을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이나 진흥원에서 이제 하는 거 있는데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소비자가 선호를 안 하니까 농가가 재배를 안 해버리죠.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수입 카네이션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우수 품종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충북 도민 가운데 홀몸노인 평균 비율은 20.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25.8%, 경북 23.3%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특히 더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도로로 뛰어든 고라니가 차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번식기를 맞은 고라니의 이동량이 늘면서 로드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의 자동차 전용 도로. 차에 치인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 끝에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고라니 사체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차를 몹니다. 최근 이 도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증평이거든 집이. 운전자들은 사고를 피하려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저쪽으로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칠 뻔한 적도 있고 깜짝 놀라죠. 지난달 27일에는 청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고라니가 차에 치이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건수가 좀 많아요. 고라니만 하루에 3건, 4건.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고라니 로드킬 사고는 5월에만 300건을 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고라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도로 위에 뛰어들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 통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곳곳에 새로 뚫리고 있지만 생태 통로는 청주 전역에 11곳. 이마저도 2011년 이후로는 한 곳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로 올라오지 못하게 펜스를 만들고 도로에서 차단된 그런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야생동물 로드킬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예방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노래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짜 단속반을 만들어 이런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진술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노래방 이곳저곳을 살피고 또 다른 남성은 서류 파일을 들고 서성입니다. 술을 팔거나 여성 도우미를 부른 노래방에 들이닥친 가짜 단속반입니다. 이들은 청주 시내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감독 권한도 없는 불법 비리 척결운동연합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든 건 전과 37범의 김모 씨. 김 씨는 가짜 신분증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단속반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노래방 업주에게는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350을 준 다음에 이제 200, 소방법을 내는데 200이 들어간다, 150이 들어간다. 계속 갚고 가는 거예요. 김 씨 일당이 이렇게 뜯어낸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영업이 드러날 경우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불법 행위를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요. 그죠? 그러고 신분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업주한테. 우리 시민단체 이런 단체에서 나왔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자기도 진술을 꺼내놓고 진술 써달라. 경찰은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뜯긴 노래방의 경우 심의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각장 신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각시설 신증서를 불허해야 하고 경찰에서는 업체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시 북이면 증평군과 연계해 소각시설 신증설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성안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에 4,46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충북도에는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 등을, 청주시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철회, 쓰레기 소각장 신규 증설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와 제천 화재 등 잇따른 참사 이후의 안전, 특히 그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었죠. 교육부의 안전교육 표준안과 연계한 학생 안전체험관이 처음으로 제천에 건립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대거 탄 배가 바다에 침몰해 300명 넘게 숨진 세월호 참사. 학교 수업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 학생과 교직원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까지. 둘, 셋.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학생 안전 체험관이 제천에 들어섰습니다. 화재와 지진, 집중호우와 태풍, 선박 침몰과 건물 정전까지 재난, 교통,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부의 7대 안전교육 표준안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학생안전 체험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안전체험 교육과 훈련을 반복 실시해 몸에 체득함으로써 발휘됩니다. 3층 건물 내부는 실제로 재난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몸으로 익히는 체험형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전문 강사의 안내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체 9,300여 제곱미터 시설 건립에 국비와 지방비 등 13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전이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능동적으로 지켜가는 평화 시민으로 자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에는 옛 옥천 야영장에, 내년 말에는 청주에 각각 안전체험관이 생기는 등 안전교육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설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오는 1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청주 시내버스 업체 4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 대상은 청주 시내버스 업체 6곳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4개 업체 노조원 580여 명으로 운행버스는 모두 260여 대입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찬반 투표 결과가 모두 나오는 10일쯤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충북대학교 여직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이 청주중앙공원에서 효 사랑의 점심 나누기와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공원을 찾은 6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육개장과 다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직원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안경렌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제품 실험실 내부 150제곱미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화학약품이 주변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순찰차에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를 몰다 뒤쫓는 순찰차의 앞에서 3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사고를 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였고 순찰자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늘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2지구 문화유적을 최대한 원형 보존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3지구 문화유적은 원형 보존 원칙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 지구의 보존 방안을 결정하는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